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 방지용으로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죠? 입에 붙이는 테이프도 다양한 모양으로 판매되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귀먹먹하기 불편해서 오신 환자분께서 입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어서 입 테이프를 붙이고 주무셨더니 어느 날부터 귀먹먹함이 사라졌다고 비슷한 증상이 있는 분들께 알려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 테이프를 붙였을 뿐인데 귀먹먹함이 좋아졌다고요? 우연일 수도 있고 무언가 원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료 후 동료 교수하고도 이야기해봤고 곰곰이 생각하고 챗GPT와도 여러 이야기를 나눈 결과를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입 테이프와 코골이, 이관 기능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딱딱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죠. 이관, 유스타키오관은 중이관과 코의 뒷부분인 비인강을 연결하는 통로로 중이의 압력을 외부와 같게 조절하고 분비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인 이관의 총 길이는 35mm 정도이고 바깥 3분의 1은 골부, 안쪽 3분의 2는 연골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골부 끝이 보시는 것처럼 비인두벽 쪽으로 열려 있으며 이를 이관 입구라고 합니다. 이관 입구는 평소에는 닫혀 있는데 음식을 삼키거나 하품하거나 발살발을 할 때 일시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때 관여하는 근육은 표에서처럼은 다양한데 주로 구개 긴장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개열이 있는 아이들이 삼출성 중이염이 잘 생기는 이유가 구개 긴장근이 제대로 이관 입구를 열어주지 못해서 중이 분비물이 바깥으로 배출되지 못해서죠. 그래서 구개열 수술을 잘 받고 나면 또래 아이들과 비슷해집니다. 이관이 너무 잘 열리는 경우 또는 너무 안 열리는 경우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는 제 이전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시인들이 자면서도 맹수들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특히 아빠들이 코를 골게 되었다는 썰도 있습니다. 물론 농담이죠. 인류가 직립보행을 하고 언어 사용을 위해 구강 및 인후두 구조가 변화하면서 다른 동물들에 비해 기도가 좁아지게 되었고 특히 수면 중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도가 막히면서 코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코골이는 수면 중 좁아진 기도 틈으로 공기가 지나가면서 목젖과 주위 조직이 진동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의미합니다. 비중격 망곡증이나 비염 등으로 코로 숨을 쉬기 힘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입을 벌리고 잠을 자게 되고 이로 인해 더욱 기도가 좁아져서 코골이가 악화됩니다. 잠을 자면 근육들의 긴장도가 떨어지는데 바로 누울 경우 혀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기도를 더 좁게 하고 특히 비만인 분들은 목둘레나 기도 주변에 지방이 많아져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심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수면 전문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코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술이나 양압기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염, 비중격 망곡증 등으로 코로 숨쉬는 것이 어려워서 잘 때 입으로 숨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숨만 쉬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않죠. 보여드리는 표는 코 호흡과 입 호흡의 차이입니다. 코 호흡은 공기의 흐름이 매끄럽고 특히 코털과 점막에서 공기를 가습, 가온, 여과하기 때문에 폐에 최적화된 상태로 공기가 전달되는 반면 입 호흡은 공기가 통과하는 부위가 넓고 짧기 때문에 난류가 생겨 기도 기류의 압력 변화 역시 큽니다. 또한 건조한 차가운 공기가 직접 기도로 들어가서 점막 손상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죠. 특히 이관에 미치는 영향을 보았을 때 코호흡은 비강 내 압력 역시 일정하게 유지되어 이관 통기에도 안정적인 반면 입 호흡은 급격한 압력 변화로 중이 비인두 압력의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관이 강제적으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관 개존증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특히 이관이 잘 열리고 좀 헐거운 분들은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자고 난 다음 오히려 귀가 더 먹먹해질 수도 있게 됩니다. 입 벌리고 자느라 구강 건조나 잇몸 염증으로 인해 입냄새가 심해지는 것 역시 추가됩니다. 발살바법은 폐 속의 공기를 코와 입을 막은 채로
강제로 내뱉으려 하여 흉곽 내압과 비인강의 압력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키는 방법입니다. 숨을 쉴 때 입과 코가 막혀 있으면 공기가 빠져나갈 길이 없어지죠. 그래서 비인강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 특히 이관 입구가 강제적으로 벌어지게 되면서 외부와 압력 조절을 하게 됩니다. 주로 비행기 이착륙 때 귀 먹먹함을 해소하거나 삼출성 중이염에서 삼출액 배출, 이관 기능 평가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물론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다가 고막 손상 혹은 내의 압력 상승으로 인한 누공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코가 안 막히는데도 입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입 테이프가 숙면도 취하고 이관 기능도 잘 유지될 수 있고 일부 연구에서도 가벼운 수면 무호흡증 환자에서는 입 테이프를 붙이고 자는 것이 더 건강에 유익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입 테이프를 사서 붙이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입 테이프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코가 뚫려서 코로 숨쉬기 편한 분들 뿐입니다. 감기나 알러지, 비중격 이상 등에 의해 코가 막히는 사람, 이관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최근 중위 수술이나 귀 수술 병력이 있는 사람, 알코올 과다 복용한 사람은 절대로 입 테이프를 붙이고 자면 안 됩니다. 또한 코가 막힌 상태에서 입까지 막게 되면 호흡이 힘들어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발살바법을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관에 오히려 불필요한 압력이 가해지고 이로 인해 이관 기능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이관 개존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 벌리고 자는 습관 때문에 입 테이프를 고려하는 분들은 우선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코로 숨 쉬는데 지장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받으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입 테이프는 코 호흡이 가능한 분에서 수면, 코골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좋아졌다는 말을 하십니다. 둘째, 코로 숨을 쉬는 것은 입으로 숨을 쉬는 것보다 수면 효율, 구강 건강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낫습니다. 특히 이관에 무리한 압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관 손상이 적어져서 입 호흡 때문에 생긴 귀 먹먹함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입 테이프를 붙이고 자기 전에 반드시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코로 숨을 쉬는데 문제가 없는지, 치료 필요성은 없는지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코가 막히는데도 억지로 입 테이프를 붙이면 중이 이관의 문제가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상 청력이고 발사바도 잘 되면서 고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자고 일어날 때마다 양쪽 귀가 이상하게 먹먹한 분들은 혹시 평소 입을 벌리고 자는지 확인하고 코로 숨을 쉬는데 지장이 없다면 입 테이프를 붙이고 주무시는 것도 바른 수면 습관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편안하고 건강한 수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잘 듣는 하루 되세요.